Moments ago, President Trump speaking with reporters during a bill ceremony to reopen the federal government. Reporters present were able to ask the president a host of questions, including on nationalizing elections and also the continued fallout over Jeffrey Epstein. Let's go straight to Scripps News White House correspondent Haley Bull, who's on the North Lawn. And Haley, let's start with the president's comments about Jeffrey Epstein. What did he have to say? 지난 월요일 아침 이미 긴장된 미국 정치권 분위기 속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에프핀 파일, 고구, 금융가 제프리 에프핀과 관련된 사법 기록의 특정 문서를 제거하도록 미국 법무부에 직접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 정보는 언론에 의해 처음에는 신중하게 다루어졌으나 해당 문서의 일부 내용이 독립 언론인, 법률 분석가, 그리고 미국 및 다른 국가들의 정치, 금융, 외교 엘리트 계층의 유명 인사들과 관련된 사건의 전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는 공인들 사이에서 유포되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확산되었습니다. FBI 내부 슬라이드에 언급된 인물들로는 기록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하비 와인스타인, 글렌 더빈, 앤드루 왕자, 레온 블랙, 앨런 더쇼위츠, 빌 클린턴, 하워드 루트닉, 그리고 전 법무장관 윌리엄 바 등이 있다. 프레젠테이션 제목은 직설적으로 유명 인사들이었다. 이러한 유형의 내용이 제도적 은폐 시도가 노골적으로 이루어지는 맥락에서 드러났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를 직접적으로 연루시킨 극히 민감한 혐의에 대한 묘사가 더해지면서 논란은 더욱 가열되었다. 재인도로 확인된 한 증인의 주장에 따르면 에프스타인이 트럼프를 그녀에게 소개했고 이후 당시 사업가였던 트럼프가 폭력적이고 성적으로 학대적인 행위를 저질렀다고 한다. 또 다른 증언에 따르면 에프스타인은 같은 젊은 여성을 소개하며 트럼프에게 이 아이 괜찮지라고 말했고 트럼프는 그래 라고 답했다고 한다. 이러한 증언들은 에프스타인에 대한 이전 소송에서도 인용된 바 있으며 부분적으로 비공개로 진행된 기슬레인 맥스웰 재판에서 제출된 증언들과도 연결된다. 기관적 기이함을 더하는 것은 내용 자체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보인 반응 방식이다. 유출된 기록에 따르면 에프스타인과 빈번히 접촉했던 인물 중 한 명인 스티브 배넌 같은 인물을 찬양하는 표면상으로는 무관해 보이는 공개 게시물들이다. 트럼프가 게시한 메시지 중 하나에서 그는 배넌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조 바이든에게 부당하게 대우받은 두 위대한 인물이라는 캡션을 달았다. 이러한 반응은 긴장을 완화하기는커녕 드러난 연결고리의 심각성을 회피하려는 시도로 보이며 오히려 새로운 차원의 대중적 불안을 부추긴 듯하다. 문서에서 배넌에 대한 언급은 광범위하며 선거운동, 국제적 전략적 움직임, 블라디미르 푸틴 같은 지도자들과의 만남, 자이르 보우소나루 같은 인물들에 대한 지지 등 에프스틴과의 메시지 교환이 동반된다. 한 대목에서 배넌은 이스라엘 전 총리 에후드 바라크의 전략 고문으로 활동한 경력을 언급하며 진행 중인 장기 캠페인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러한 대화의 폭이 확인된다면 이는 단순한 미국 영토를 넘어선 다자간 이해관계와 상호 연결성을 가진 네트워크를 시사한다. 에프스틴과의 친분뿐만 아니라 고도로 복잡한 지정학적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이 주목을 끈다. 이쯤 되면 의혹은 단발성에서 벗어나 더 큰 질문을 둘러싸게 된다. 이러한 연결고리는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왜 지금 약 300만 페이지에 달하는 문서의 일부가 공개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특정 부분을 숨기려 급히 움직이는 것일까? 분석 과정에 연루된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의 이름은 이미 5,000개 이상의 문서에 등장했으며 현재까지 약 38천 건의 직접적인 언급이 확인되었다. 이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문서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 데이터 공개를 은폐하거나
최소한 관리하려는 시도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일부 동맹자들은 이 문제에 대해 언급을 피하는 반면 다른 이들은 유출을 정치적 박해의 산물이라며 폄하하는 논조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사건의 타이밍과 주의 분산 전략의 반복, 트럼프가 인도의 기념물을 칭송하거나 트레버 노아와 그래미 어워즈를 비판하는 게시물 등 단순한 감정적 반응 이상을 시사한다. 이는 행동 패턴을 보여준다. 축소, 공격, 전환. 트럼프가 에프스틴 사건과 관련해 빌 클린턴과 자신에 대한 농담이 방송된 직후 코미디언 트레버 노아를 겨냥한 게시물은 소송 위협과 명예훼손 혐의로 이어졌다. 트럼프는 해당 글에서 에프스틴의 섬을 방문한 적이 없으며 심지어 가짜뉴스 언론조차도 자신이 그곳에 있었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이전 기록들, 특히 비밀 유지 조건으로 제출된 증언들은 이 주장을 반박한다. 현재 쟁점은 각 주장의 내용뿐만 아니라 누가, 어느 정도, 어떤 상황에서 연루되었는지 사회가 알 권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공공문서 삭제 시도는 많은 분석가들에 의해 매우 높은 제도적 위험을 내포한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 결국 이는 대통령과 미국 사법 체계 내 공식 기록, 투명성, 책임성 메커니즘 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의심은 트럼프가 문서 삭제 시도 외에도 수년 전 발생한 세금 유출에 대해 100억 달러의 배상을 요구하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커진다. 이는 독특한 소송이다. 한 대통령이 자신의 이미지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미국 재무부를 고소한 것이다. 그 근거는 지금까지 완전히 반박되지 않은 정보들이다. 제도적 신뢰 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이러한 움직임은 단순히 전직 대통령으로서가 아닌 공공기관의 근간 자체를 계속해서 도전하는 행위자로서의 그의 모습을 더욱 복잡하고 긴장감 넘치게 그려낸다. 표면 너머 사실들의 제도적 영향을 맥락화하고 연결하며 분석하는 내용을 중시한다면 이 채널을 따라가면 피상적인 서사에 휩쓸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사실의 복잡성과 독자적인 시각을 중시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긴장은 문서 자체에서 이제 그 처리 방안을 결정해야 하는 제도적 메커니즘으로 옮겨가기 시작한다. 이미 소위 에프스틴 파일의 첫 부분 공개 이후 압박을 받아온 법무부는 이제 다음과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다. 정치적으로 노출된 인물들의 이름, 공식 문서에 기록된 중대한 혐의들을 다루면서 동시에 일부 경우에는 사진과 함께 직접적으로 신원이 드러난 피해자들의 신원 보호를 동시에 수행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 금요일 공개된 300만 페이지 이상의 자료는 총 5천만 페이지가 넘을 수 있는 기록물의 절반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 초기 단계에서도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이 3만 8천 번 언급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전체 문서만 약 5천 건에 달한다. 이제 문제는 제프리 앱스타인이나 그의 네트워크에 귀속된 범죄의 성격뿐만 아니라 미국 사법 시스템이 정치, 기업, 외교계의 최고위 인사들이 연루된 범죄에 대한 문서 자체를 어떻게 다루는가에 관한 것이다. 언론에 동시에 보도된 툴시 가바드 사건은 이 딜레마를 잘 보여준다.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한 미국 정보 요원이 현 국가정보국장을 상대로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극히 중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해당 문서는 극비로 분류되어 금고에 잠겨 있으며 의원들은 아직도 이를 열람하는 방법을 논의 중이다. 고발인의 변호사는 가바드 장관실이 조사 절차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이 에프스틴 관련 문서와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지만 특정 정보가 특정 계층에 도달하면 기관의 보호 장벽에 의해 은폐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수렴 현상은 도널드 트럼프가 일부 기록을 삭제하려 한 행동이 단독으로 볼 수 없는 이유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법무부에서 의회로 기업 미디어에서 국제 외교에 이르기까지
권력의 다양한 영역을 가로지르는 움직임의 패턴이 존재한다. 여기서 규칙은 항상 같은 집단이 관여할 때 재작성되는 것처럼 보인다. 절차적 기술적 문제로 지연시키는 전략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는 고문 사건, 불법 자금 스캔들, 국제적 영향을 미치는 비밀 작전 등에서 이전에도 사용된 바 있다. 그러나 이 전략이 미성년자 성매매 및 성학대 스캔들에 적용될 때는 특히 민감한 문제가 있다. 이미 공개된 증거가 존재하고 수십 년간의 제도적 침묵 끝에 이제야 정의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트럼프가 이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은 그가 게시하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그가 인도에 있는 거대한 아치 사진을 게시하고 인디아 투데이 잡지 표지에 자신의 이름이 실린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은 해당 기사가 자신의 입장을 비판한다는 사실을 무시하면서 의도적으로 초점을 전환하려는 노력을 드러낸다. 이는 단순한 공허한 자기 홍보가 아니라 반복되는 기술이다. 진정으로 중요한 것을 가리기 위해 공공 영역을 충분한 소음으로 채우는 것이다. 다른 전선에서는 트럼프가 팝 문화 인물들을 공격하는 오래된 수법을 동원한다. 트레버 노아 진행자가 에프스타인 섬에 있었다는 농담을 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위협한 것이 그 예다. 코미디언을 비난하기 위해 아이러니한 발언을 법적 문제로 전환하려는 시도는 수사 진행과 공개 토론이 자신의 서사적 통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에 대한 불편함을 드러낸다. 한편 스티브 배넌 같은 인물들은 이 판의 주변부에서 여전히 활동 중이다. 국제선거계획, 자이르 보우소나루 같은 지도자 지원, 에후드 바락과의 장기 캠페인 논의 등을 언급한 문서들은 이념적 동맹의 범위를 넘어선 무언가를 시사한다. 이는 비공식 행위자들과 제도적 구조 사이의 연계 논리로 경제적 이익과 권력 전략이 여러 층위에서 동시에 작동하며 매개된다. 트럼프와 배넌의 친밀함은 대통령의 최근 게시물에서도 재확인되며 이들이 관계를 끄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에 적응했을 뿐이라는 인상을 강화한다. 입법 차원에서는 카를로스 기메네즈 같은 공화당 의원들도 불편함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최근 인터뷰에서 이 구박의 미국인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조치가 전통적으로 공화당을 지지해온 라티노들 사이에서도 실질적인 정치적 마모를 초래하고 있다고 인정했다. 그에 따르면 무차별적인 추방 정책과 이미 정착한 가족들에 대한 박해는 당을 괴롭히기 위해 되돌아오고 있다고 한다. 이 발언은 공화당 핵심 내부에서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보다 실용적인 성향의 당원들이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수사를 무조건 지지하는 데 따른 정치적 비용을 공개적으로 의문시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분열은 텍사스주 상원 제9선거구 보궐선거 2차 투표에서 공화당이 패배한 후 더욱 뚜렷해졌다. 민주당 후보 테일러 레미슨 도널드 트럼프가 이전 선거에서 압도적 유세를 보였던 지역에서 상당한 차이로 승리했다. 텍사스 출신 피트 세션스 하원 의원은 악천후와 보수표 분산을 이유로 결과를 정당화하려 했다. 그러나 수치는 특히 젊은 유권자와 무당파 유권자 사이에서 더 깊은 지지 기반의 침식을 시사한다. 선거 전 트럼프가 공화당 후보 리 웜 간스를 지지하는 연속적인 게시물들은 추세를 역전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았으며 대통령 자신도 그녀를 반복적으로 홍보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그녀를 알지 못한다고 선언했다. 동맹을 포용했다가 부인하는 등 행동의 일관성 부족은 전략적 불안정성에 더 광범위한 패턴을 반영하는 듯하다. 이 시점에서 긴장은 과거의 노출뿐만 아니라 현재의 운영 방식에도 있다. 정치적 간섭과 행정적 방치의 직접적 결과인 케네디 센터의 붕괴는 문화적 구조가 내부에서 어떻게 침식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다. 존 F. 케네디 대통령을 기리기 위해 설립되어 국가예술유산으로 지정된 이 기관은 비영리 단체로 운영되면서도
지난해까지 흑자를 기록해왔다. 그러나 트럼프가 운영에 개입하며 예산 삭감, 경험 없는 인사 임명, 예술가들과의 갈등을 조장한 이후 센터의 평판은 무너져 내렸다. 공연자들은 공연을 취소했고 직원들은 사직했으며 제도적 공백 앞에서 트럼프는 단순히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곳의 전 예술감독인 음악가 벤 폴즈의 최근 발언은 이 모든 것이 이미 예측 가능했음을 드러낸다. 그는 인터뷰에서 운영이 아니라 해체를 의도하고 있음을 깨닫고 사임했다고 말했다. 문화 분야부터 시작해 점차 다른 공공표현 영역까지 확대되는 해체라는 것이다. 법적 말소 시도, 분열된 제도적 대응, 공화당 내부의 긴장, 공간의 포기 등이 수렴되는 이 시점에서 분석은 더욱 시급해진다. 에프스타인 사건이 새로운 층위와 연루된 인물들을 드러내며 재점화되면서 권력의 한계, 책임 추궁 메커니즘, 도덕적 제도적 위기시 시스템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여기까지 읽으셨다면 표면 너머를 탐구하는 분석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이 여정을 꾸준히 함께 하시려면 채널을 구독하시고 책임감 있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이 연속 보도의 다음 편을 받아보세요. 이 사건의 여파가 즉각적인 대중의 관심을 넘어 제도적 기구의 더 은밀한 영역으로 확산되면서 도널드 트럼프의 행동이 실제로 미친 영향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법조인, 전 법무부 직원, 정치 분석가들은 전 대통령의 행위가 국가의 역학관계에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지에 대해 서로 다른, 때로는 상충하는 해석을 제시한다. 일부에게는 트럼프가 에프스틴 관련 문서 일부를 삭제하도록 법무부에 가한 압력이 의도적인 제도적 방해 시도이며 상당한 법적 파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인다. 반면 이 행동을 정치적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용적 조치로 해석하는 이들도 있다. 이는 공공 영역에서 부정적 파장을 예상하고 비록 늦었지만 그 영향을 줄이려는 인물들의 전형적인 행보라는 것이다. 현재 메릭 가랜드 법무장관이 이끄는 법무부가 문서 부분 공개 기준과 미성년자 사진 및 이름 포함 여부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있다는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라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다. 2004년부터 2008년 사이에 태어난 피해자들의 사진이 어떠한 익명화 조치도 없이 공개되면서 정부와 법무부 자체의 내부 검토 절차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독립소식통에 따르면 기자들이 법무부에 이 문제를 제기한 후에야 해당 문서들이 재검토되어 일부 내용이 삭제되었다. 이 상황은 향후 공개될 자료에 포함되어야 할 이름을 누락한 채 피해자를 노출시킨 기관의 책임에 대한 법적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도널드 트럼프의 이름이 공개된 기록 3만 8천 건에 등장하는 것에 대한 해석도 여전히 엇갈린다. 일부 전문가들은 다양한 문서에 이름이 등장하는 것 자체가 범죄 활동에 대한 유죄나 직접적 연루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한다. 트럼프의 오랜 공개적 노출로 인해 그의 이름이 제3자의 언급을 포함한 다양한 맥락에서 자연스럽게 등장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러나 다른 분석가들은 이러한 언급의 빈도와 제프리 앱스타인 및 기슬레인 맥스웰이 중개한 미성년자와의 만남에 대한 증언에서의 반복적 출현이 최소한 더 심층적인 조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특히 제인 도로 알려진 증인의 증언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서로 일관성을 보이는 진술들이 여러 소송, 2022년 맥스웰 재판 포함에서 언급될 때 특히 중요해진다. 트럼프의 스티브 배넌, 글렌 더빈, 앨런 더쇼위츠 등 기록에 두드러지게 등장하는 인물들과의 연결고리를 고려하면 논의는 더욱 격화된다. 배넌과 앱스타인 사이에서 교환된 메시지에는 브라질, 이스라엘, 영국 등 국가의 선거와 정치적 조작 전략이 언급되어 있으며 일부 분석가들은 이를 정부 공식 채널 밖에서 활동하는 평행 영향력 네트워크의 신호로 해석했다.
이스라엘 전 총리 에후드 바라크와 블라디미르 푸틴과의 추정된 소통에 대한 언급은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며 에프스타인이 다양한 전선에서 사적 공적 이익 사이에 중개자 역할을 했다는 가설을 제기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단순히 사실에 대한 상반된 주장들 간의 충돌뿐만 아니라 제도적 운영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 모델 간의 충돌도 관찰된다. 한 흐름은 최근의 사건들. 트럼프가 자신의 이미지 훼손을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100억 달러 소송을 제기한 시도를 포함하여 이 제도적 마모를 위한 광범위한 전략의 일부라고 본다. 이 그룹에 따르면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언론인을 공격하며 케네디 센터 같은 문화 공간을 약화시키고 정치 권력의 정당성 기준을 재설정하는 등의 행동은 일관된 패턴을 이룬다. 반면 이러한 분석들은 실제로는 법적, 재정적, 선거적, 평판적 측면에서 다중 전선으로 압박받는 개인의 혼란스러운 반응을 전략적 의도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국가안보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도적 분열이 일종의 거버넌스의 회색 지대를 만들어 중요한 결정이 민주적 감독의 공식적 범위 밖에서 이루어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한다. 법무부가 아직 공개되지 않은 기록을 처리한 방식과 공개에 관한 명확한 기준 부재는 불투명성에 대한 인식을 강화한다. 일부 법조인들은 이러한 불확실한 환경이 심층 조사를 받고 있음에도 자신을 피해자로 내세우는 인물들에 의해 정치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의 최근 행보에서 반복되는 역설이다. 정치적 차원에서는 그 영향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내부 조사에 따르면 라틴계 및 보수 성향 젊은층 등 특정 집단에서 인기가 하락하고 있다. 텍사스 선거에서 민주당 테일러 레미시 에마가 계열 후보 리 웜 간스를 도널드 트럼프 지지 성향이 강한 지역구에서 제친 것은 당을 부정과 보복 서사와 연결시키는 데 따른 대가에 대한 경고를 불러일으켰다. 트럼프가 결과를 회피하려는 시도, 며칠 전까지 지지했던 후보를 모른다고 주장하며는 전통적 동맹자들조차 비판하게 만들었다. 피트 세션스 의원은 서리 폭풍을 패배의 주된 요인으로 언급했지만 이 변명은 텍사스 정치를 관찰하는 보수 분석가들조차 설득하지 못했다. 문화적 차원에서 케네디 센터의 붕괴는 여전히 전 정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간주한 문화적 기준의 공백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기관의 전 예술감독 벤 폴츠는 문화센터의 파괴가 표현의 자유를 약화시키려는 더 광범위한 계획의 첫 번째 권위주의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케네디 센터는 단지 첫 번째 조각에 불과했으며 이후 언론인, 코미디언, 교육자 및 감독기관에 대한 공격이 이어지면서 권력이 평행한 의사결정 중심지로 이전되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긴장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디즈니 보고서에 따르면 테마파크를 찾는 해외 관광객 수가 6% 감소했으며 이는 미국이 문화적 경제적 목적지로서의 외부 인식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 정치와는 거리가 있지만 이 데이터는 제도적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이 비즈니스, 문화, 국제관계, 대중신뢰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준다. 현재까지 향후 조치에 대한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아직 두 번째 반의 문서 공개 여부와 시기를 발표하지 않았다. 의회는 툴시 가바드가 제기한 고발장을 포함한 고발장 접근 문제에 대해 여전히 의견이 분분하다. 백악관은 압박 속에서도 절제된 태도를 유지하며 에프스틴 사건의 전개에 직접 관여하지 않고 있다. 다중 전선에서 갈등이 지속되고 기관들의 운영 및 윤리적 한계가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상황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지금까지 이 채널을 따라오신 분이라면 이러한 사건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민주주의의 균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주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느끼실 것입니다. 단순화되거나 피상적인 해석에 이끌리지 않고
사건의 전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깊이 있는 정보 습득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의 새로운 장마다 상세한 분석을 계속해서 제공할 것입니다.